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KR 풋볼 36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시안컵에서 3연승을 거두며 조 1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베트남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이 이번 2026 U-23 아시안컵에서 단연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지 매체는 물론 동남아 언론들까지 김상식 감독을 집중 조명하며 이제는 우승 후보로까지 격상해야 한다는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동남아 트래블을 달성한 점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번 대회에서도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요르단을 격파했고 또 한 번도 승리가 없었던 중앙아시아 팀 키르기스스탄까지 제압하며 2연승으로 조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도 그야말로 놀라운 결과일 수밖에 없겠죠. 이 감정은 마치 대한민국이 한일 월드컵에서 첫 승으로 폴란드를 꺾었을 때 혹은 2006 독일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팀을 상대로 원정 승리를 거뒀을 때의 그 감격과도 비슷했을 겁니다. 베트남은 축구 열기가 대한민국보다 더 뜨겁고 인구도 2배에 달하는 만큼 U-23 아시안컵 자체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3차전이 남아 있습니다. 베트남이 조 1위를 지켜내며 일본을 피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죠.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만약 베트남이 3차전에서 대패하고 요르단이 키르기스스탄을 꺾는다면 탈락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유소년 대표팀에서 그런 경험을 했던 만큼 베트남 현지 언론들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승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그런 경우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건 다소 과한 면도 있겠죠. 베트남의 가장 큰 강점은 단단한 수비입니다. 공격력이 아시아 최정상급은 아니지만 세트피스만으로도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팀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베트남이 비기기만 해도 조 1위를 확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김상식 감독 역시 대회 시작 전부터 목표를 8강 진출로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베트남이 속한 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키르기스스탄이 포진해 있었고 축구 역사와 전력을 고려하면 사실상 죽음의 조였기 때문입니다. 동남아 트래블을 달성했다고 해서 아시아 무대에서도 무조건 통할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이번 U-23 아시안컵에서 이미 동남아시아 국가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은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1차전 요르단전을 승리로 마친 뒤에도 방심하지 않았고 2차전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 팀을 상대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했는데요. 경기에서는 선제골을 넣으며 기세를 잡았고 동점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끝내 승리를 챙겼습니다. 동점골을 허용하긴 했지만 경기 종료 4분 전 극적인 결승골이 터지면서 결국 2연승을 완성했습니다. 경기 직후 베트남 라커룸은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선수들은 춤을 추고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그리고 김상식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어떤 팀을 만나도 두렵지 않다. 그만큼 자신감이 넘치는 발언이었습니다. 물론 베트남의 축구 실력이 절대적으로 뛰어나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건 상대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U-23 아시안컵이잖아요. 유럽 무대에서 맹활약하는 스타 선수들로 가득한 대회는 아닙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베트남을 강팀으로 평가하는 것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특히 3경기 연속 이어지고 있는 세트피스와 페널티킥 득점은 우연이 아니라 김상식 감독이 준비해온 치밀한 설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방 압박으로 얻어낸 코너킥, 문전 혼전 상황에서의 파울 유도까지 모든 득점 장면이 논리적으로 설명된다는 점에서 베트남 공격의 신뢰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요르단과 사우디의 2차전 결과를 지켜본 뒤 3차전 선발 명단을 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두 팀이 비기면서 계산이 다소 꼬였고 결국 3차전 역시 승리를 염두에 둔 라인업을 꺼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기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 수비 강화였습니다. 수비 라인은 그대로 유지했고 중원과 최전방에만 최소한의 변화를 줬습니다. 베트남은 이날 흰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섰는데요. 개최국 사우디를 상대하다 보니 분위기는 확실히 원정 경기 같았습니다. 관중의 응원 열기가 상당했죠. 같은 시간에 요르단과 키르기스스탄의 경기도 동시에 열렸기 때문에 베트남의 조 1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경기 시작 시간은 새벽 1시 30분.
솔직히 저도 베트남 경기를 새벽에 시청하면서 리뷰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반전만 놓고 보면 사우디가 경기를 주도한 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스코어는 0대0. 이 정도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사실상 승리나 다름없는 전반전이었습니다. 베트남이 무조건 수비에만 치중한 것도 아니었고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사우디가 한 수 위로 보였지만 결정력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우디는 전반에 유효 슈팅 3개를 기록했지만 끝내 골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반전에서 베트남의 수비 조직력도 훌륭했지만 이날 경기는 골키퍼가 거의 다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차례는 사우디 공격수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 뻔했지만 베트남 골키퍼가 빠른 판단으로 과감하게 뛰쳐나와 위기를 차단했습니다. 또 전반 종료 직전에는 사우디의 공격이 완벽하게 전개되며 측면에서 올라온 정확한 크로스가 헤딩 슈팅으로 연결됐는데요. 솔직히 이건 실점이다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적인 헤딩슛마저 골키퍼가 몸을 날려 막아내면서 베트남은 전반전을 무실점으로 버텨냈습니다. 막아내면서 사실상 한 골을 넣은 것과 다름없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추가 시간 마지막 순간에도 실점 위기가 있었지만 베트남 수비수들이 몸을 사리지 않는 투혼의 수비로 끝까지 막아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무려 10개의 슈팅을 기록했지만 베트남은 단 한두 차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격을 깔끔하게 차단했습니다. 국가대표 수비수 출신인 김상식 감독이 수비를 얼마나 철저히 가르쳤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재밌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렇게 재미있는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우디는 상황이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같은 시간에 요르단이 먼저 앞서 나가는 골을 넣으면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인지 전반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도 공격 상황이었는데 왜 경기를 끝내냐며 주심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과감한 교체 카드를 꺼냈습니다. 공격력이 좋은 주전급 자원들을 투입한 건데요. 이 장면 하나만 봐도 김상식 감독 역시 비기지 않고 이기겠다는 의지가 분명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 시작과 동시에 베트남은 아찔한 위기를 맞습니다. 교체로 들어간 베트남 공격수가 사우디 선수의 발목을 밟으면서 VAR 판도까지 이어졌기 때문이죠. 퇴장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고해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돼 옐로카드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서도 주인공은 단연 베트남 골키퍼였습니다. 후반 18분까지 두 차례 결정적인 위기가 있었지만 말 그대로 미친 선방으로 모두 막아냈습니다. 이 정도면 K리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동남아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키가 191cm에 달하고 공중볼 처리와 상황 판단 능력까지 정말 뛰어났습니다. 보통 축구에서는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고 하죠. 바로 그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후반 19분, 베트남이 모두를 놀라게 하는 대형 사고를 쳐버립니다. 사우디마저 격파하며 조 1위가 눈앞으로 다가오는 말 그대로 슈퍼 선제골이 터진 겁니다. 사우디 수비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았습니다. 터치 한 번으로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린 뒤 문전으로 크로스를 올릴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각도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자신감 넘치는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완벽한 골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베트남 현지 매체들이 김상식 감독의 용병술을 신의 경지라고 극찬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그 평가를 증명하듯 후반에 교체 투입된 공격수가 결승골의 주인공이 되면서 김상식 감독의 선택이 또 한 번 적중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려요.